그리고 아까 이제 홍보관에 안내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말수가 많은 편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은 아마 그 중에서 시스템 LSI 사업부 정도에서 일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회상을 좀 했습니다. 저도 대학 다니면서 컴퓨터 쪽을 또 전공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미국에서 회로 설계 쪽을 제가 많이 학부 때 공부했고 그래서 조교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0년 전이 떠오르면서 많은 것이 회상하게 되었는데요. 지금 젊은 세대에 있어가지고 반도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된 지 꽤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과거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듯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참 전문적인 용어들까지도 익혀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아마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나 아니면 메모리 사업부 모두 다 국제 경쟁에서 TSMC나 아니면 마이크로브 같은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 정치권도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정당 간에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저희 개혁신당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양현정 원내대표님께서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 속에서 또 한 역할을 담당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당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한 꼭지씩은 꼭 반도체 얘기를 하셔야지 회의가 종료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무역 상황이라는 속에서의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양현정 원내대표님과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저도 과학 관련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은 물론 뭐 임상의학을 하는 것도 좋은 직업이지만은 의대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고소득 직종으로 가는 것보다 과거에 반도체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연구나 이런 쪽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뭐 글로벌 기업인 만큼 저희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업 준비하시고 경영 활동하시겠지만은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인재 육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치가 결합되어서 고민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하는 방향에서 또 잘못하는 게 있다면 잘하는 게 있다면은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항상 또 국제시장에서의 경제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 반도체 사업장, 제가 근무했던 이 사업장을 들어올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. 1985년 11월 25일 제가 기흥사업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. 아까 83년도부터 시작한 64K 디램이 84년도에 성공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태그를 그리고 했던 그 일부터 내가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2024년 지금 글로벌 정말 탑 기업으로 이렇게 세계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삼성전자 이 반도체 DS9 특히 정말 자랑스럽고 어디 가도 제가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정말 그 중요성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반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왜 양 의원은 반도체만 가지고 그러냐,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반도체만 가지고 그러냐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. 그것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던 지난 8년이었던 것 같아요.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기고문을 내고 또 지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래왔던 세월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도 이만큼 알게 되는데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.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언론에 나온 그 모습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을 들었나요? 포토마스크를 들고 웨이퍼인 줄 착각하셨을 수도 있어요. 포토마스크를 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주셔서 더 크게
게 좀 중요성을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. 정당에 제가 참여를 했던 것도 기술로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.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. 여전히 제가 창당을 한 것도 또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과 한국인당이 함께 한 것도 어찌 보면 두 가지 국가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, 국민 강국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,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. 이 목표와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제가 창당을 했고 또 합당을 해서 지금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. 그러나 이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또 정치권의 이해라든지 너무나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작년 12월 31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10% 더 해주는 게 일몰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거의 모르고 있을 겁니다. 그 법안도 제가 페이지법 시즌2에 담아서 냈는데 통과가 미흡합니다.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30년 2개월 반도체를 했던 사람은 아마 300명 중에 제가 유일하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22대 때 만약에 제가 입성하지 못하면 아마 반도체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용인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던 것은 이 정치의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은커녕 기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정당의 이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천문학적 상승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는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용인갑에 나오면 자동으로 당선될 텐데 왜 그런 못난 짓을 하느냐라고 많이 그렇습니다. 많이 그럽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정치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용인 클러스터 지정을 국가에서 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5년째 거의 SK하이닉스도 첫 삽을 못 두고 있고 삼성전자는 언제 이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될지 시점도 못 잡고 있는 이유가 2년 연속 인프라 예산처럼 클러스터 지정을 하면 뭐합니까?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알고 계실 겁니다. 이 정부가 국가 운영을 하려면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. 입법이 되지 않으면 단 한 가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입법부가 중요하고 근데 그 정쟁이 함몰되어 있는 입법부로는 도저히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이 반도체 그리고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력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.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. 지지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국은 제 후배들, 우리 아이들 그 이후 때까지도 좀 희망을 주는 일이기에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. 반도체 벨트라는 이 용어가 이제 생겼습니다. 용인, 화성, 그리고 평택, 아산, 이천, 안성까지도 이 반도체 벨트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킬 수 있고 그 주권이 지켜져야
국민 개개인의 삶이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인재 유출인 것 같습니다. HBM 인력들을 하이닉스의 HBM 인력들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삼성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대한민국은 과학계의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계 인재 유출까지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정쟁뿐인 절망뿐인 이 정치를 정말 희망으로 바꿔야 되는 그 시점이 이번 총선이라는 것. 적어도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일에 매진하면서 저는 삼성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K칩스법 시즌2 통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